승현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마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귀에 남았다. 우리 헤어지자. 처음에는 오름이가 또 나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이는 전화를 끊은 뒤 다시 받지 않았다. 승현은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오름이는 잠들어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마이의 가방도 겉옷도 없었다. 승현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여기 있던 보호자 어디 갔어요?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요. 어디로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마이 어디 갔어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었다. 승현은 곧장 집으로 전화했다. 영주가 받았다. 왜? 엄마, 마이 집에 갔어? 아니. 왜? 연락이 안 돼. 영주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오름이는? 자고 있어. 마이는 왜 연락이 안 되는데? 승현은 쉽게 말을 하지 못했다. 마이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자신과 오름의 유전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직 영주에게 꺼낼 자신이 없었다. 그냥 좀 싸웠어. 영주가 바로 알아챘다. 너 또 무슨 짓 했어? 내가 한 거 없어. 그럼 왜 애를 두고 나가? 승현은 눈을 감았다. 나도 모르겠어. 영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찾고 있어. 승현아. 응. 무슨 일 있으면 숨기지 마. 승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는 그 침묵이 더 불안했다. 그 시각 마이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숙박업소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승현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영주의 전화도 있었다. 승우의 전화도 있었다. 마이는 모두 받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오름과 승현 사이의 유전 정보가 예상한 관계와 다르다는 문구. 확정이 아니라 재검이 필요하다는 설명. 그 문장을 아무리 읽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은 알고 있었다. 승현을 만나기 전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과거가 하나 있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 오름이가 태어났을 때 날짜를 계산해 본 적도 있었다.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승현의 아이라고 믿었다. 믿고 싶었다. 승현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름이가 처음 아팠을 때도 가장 먼저 아이를 안고 뛰었던 사람이 승현이었다. 마이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오름의 사진이 보였다. 마이가 화면을 쓰다듬었다. 오름아.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당분간 못 와. 목소리가 무너졌다.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한참 동안 보내지 못했다.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한편 서촌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아침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세리가 영주의 방 앞을 지나가다 사빈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영주가 급하게 숨겼다. 세리의 눈이 반짝였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빈 씨가 줬지? 아니야. 거짓말. 영주가 봉투를 등 뒤로 숨겼다. 내가 왜 남의 걸 봐? 세리는 바로 웃었다. 준비 잘 돼가고 있지?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뭐가? 프로포즈. 영주의 눈이 커졌다. 누가 그래? 세리가 입을 막으며 웃었다. 아무도. 나 세리. 사빈 씨가 프로포즈 한대. 영주가 세리의 팔을 잡았다. 너 누구한테 들었어? 받아줄 거야? 미쳤어? 왜? 싫어. 영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프로포즈가 무슨 애들 장난이야? 세리가 영주의 표정을 살폈다. 싫은 얼굴 아닌데. 조용히 해. 받아줘. 영주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쉽게 말하지 마. 세리도 웃음을 거뒀다. 영주는 작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말했다. 좋아하는 거하고 다시 누구 인생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달라. 언니, 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알잖아. 세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기 때문에 무너지고 너 때문에 무너지고.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는 바로 후회했다. 그 말은 됐어. 세리가 웃음 없이 말했다. 사실인데 뭐. 영주가 한숨을 쉬었다.
세리는 조금 뒤 다시 말했다. 사빈 씨는 민기 아니야. 알아. 나도 아니고. 영주가 세리를 봤다. 세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죄까지 물리지 마.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리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받아주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 응. 근데 무서워서 도망가지는 마. 영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오전 중비는 사빈을 따로 불렀다. 사빈은 영문도 모르고 카페로 나왔다. 중비는 앉자마자 사빈을 빤히 바라봤다. 왜 그렇게 봐? 사빈이 물었다. 중비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다. 사빈이가 만나는 여자 좀 알아봐. 사빈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중빈이 피식 웃었다. 내가 나한테 말하겠어? 그럼. 형. 사빈이 눈을 가늘게 떴다. 너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야? 중빈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성경에게서 전날 받은 사진이 있었다. 영주와 사빈이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사빈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중빈은 사진을 확대했다. 인상착의가. 사빈이 기가 막힌 듯 웃었다. 형 지금 사람 찾는 경찰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누군지. 왜 알아야 돼? 중빈이 사빈을 바라봤다. 진지해. 사빈은 망설이지 않았다. 응. 중빈의 표정이 달라졌다. 결혼까지? 그건 둘이 결정하는 거고. 둘이? 사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 혼자 좋아하는 건 아니야. 중빈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여자 누구야?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중빈이 다시 사진을 봤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잠시 후 기억이 이어졌다. 설마. 사빈이 형을 바라봤다. 중빈의 표정이 굳었다. 차민기 씨 부인?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면 충분했다. 중빈이 등을 의자에 기대었다. 진짜네? 왜? 아니. 중빈이 헛웃음을 흘렸다. 세상이 좁아도 너무 좁다. 사빈의 얼굴이 굳었다. 형. 진희 씨하고도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그 집안 지금 안 그래도 말 많아. 사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진희 씨 일이 왜 연결돼? 현실은 연결되니까. 사빈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중빈도 바로 자신의 말이 누군가와 닮았다는 걸 알아챘다. 진희에게 회사를 위해 쉬라고 했던 자신의 말. 사빈이 낮게 물었다. 형도 똑같네. 뭐가? 사람보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먼저잖아. 중빈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누구 만나는지 걱정하지 마. 사빈아. 영주 씨한테는 내가 알아서 해. 사빈은 그대로 돌아섰다. 중빈은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얼마 뒤 그의 휴대전화에 진희의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을까 고민하다 결국 받았다. 네. 진희는 목소리가 차가웠다. 대표님. 응. 제자리 정리하려고요. 중빈의 얼굴이 굳었다. 뭘 정리해?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당분간. 당분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진희 씨. 제 물건만 가져갈게요. 중빈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와. 네. 얘기 좀 해. 전 할 얘기 없어요. 진희는 전화를 끊었다. 출판사로 들어온 진희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성경이었다. 성경은 중빈에게 줄 서류가 있어 와 있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성경이 물었다. 잘렸어? 진희의 걸음이 멈췄다. 성경도 자신이 너무 직접적으로 물었다는 걸 알았지만 주워 담지 않았다. 진희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소문이. 안 잘렸어요. 성경이 입을 다물었다. 진희가 덧붙였다. 제가 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계속 누군가한테 제 결백 증명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성경의 표정이 묘해졌다. 진희는 지나가려 했다. 성경이 불렀다. 진희야. 진희가 돌아봤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요? 도희.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성경은 망설이다 말했다. 정말로 걔 거 훔친 거야?
진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아니에요. 그래. 선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이는 오히려 이상했다. 믿어요? 중빈 씨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대답에 진이는 피식 웃었다. 결국 대표님이 말해야 믿으시네요. 선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지나갔다. 대표실에 들어가자 중빈이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물건만 챙길게요. 진희 씨. 대표님. 진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 다시 불러도 바로 안 올 거예요. 중빈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다시 부른대? 진이도 굳었다. 둘 다 자존심이 앞섰다. 중빈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 잡을 생각 없어. 진이는 상처받았지만 티내지 않았다. 알겠어요.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스케치북을 꺼냈다. 중빈은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말했다. 증거는 다 확보했어. 진이의 손이 멈췄다. 도희 쪽에서 만든 그림이라는 것도. 그래서요. 회사 이름으로 정정보도 요청할 거야. 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저 없이도요? 그게 내 결백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이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중빈이 말했다. 내가 나가도 내가 안 한 건 안 한 거야. 진이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쉽게 마음을 풀지는 않았다. 고맙네요. 중빈이 물었다. 진짜 나갈 거야? 네. 그럼 나가. 진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중빈은 바로 후회했지만 말을 되돌리지 않았다. 진이는 가방을 들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중빈의 가슴을 찔렀다. 진이가 나간 뒤 중빈은 혼자 남아 빈 의자를 바라봤다. 그 시각 지우는 가족들과 도의 문제로 맞서고 있었다. 지우의 어머니는 도희가 저지른 일에 실망하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에는 반대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지우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이게 실수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 일부러 사람 그림 훔친 것처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물었다. 정말로 걔 거 훔친 거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희가 그렇게 만들었다. 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도희를 포기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을 오가던 아이였다. 가족처럼 봐왔다. 도희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지우가 웃었다. 왜요? 너까지 멀어지면.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희 씨는요?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걔는 몇 번을 당했는데. 그의 얘기하고 도희의 문제는 다르지. 왜 달라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 못해요.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도희하고 관계는 천천히 생각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와 아빠는 도희 못 버려.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너도 그거 알아도. 지우는 부모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희가 한 일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걔 혼자 두겠다는 거잖아. 지우는 한참 고민하다 말했다. 혼자라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집을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호가 지우에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 뭐가? 도희?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너는 왜 계속 도희 주변을 맴돌아? 태호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가 물었다. 좋아해? 태호는 시선을 피했다. 그런 거 안 중요해. 꼭 넌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하지. 태호가 피식 웃었다. 진짜 안 중요해. 왜? 태호는 멀리 바라봤다. 좋아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호가 말했다. 도희 지금 혼자 두지 마. 내가 왜? 너 아니면 안 듣잖아.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이제 지쳤어.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걱정되면 내가 가. 태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편 영주와 세리는 또다시 과거 때문에 부딪히고 있었다. 발단은 별것 아니었다. 세리가 식탁에서 민기의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다가 영주가 그중 한 장을 버리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세리가 사진을 빼앗았다. 왜 버려? 영주가 말했다.
필요 없잖아. 언니한테나 필요 없지. 이 집에 둘 필요는 없잖아.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 같이 살자고 한 건 언니야. 그래서 민기 사진까지 다 받아줘야 돼? 내 남편 사진이야. 영주의 표정이 바뀌었다. 내 남편. 세리는 바로 실수를 알아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주가 웃었다. 그래. 또 그 얘기구나. 언니. 서류 없이도 남편이었지? 세리가 얼굴을 찌푸렸다. 또 시작하지 마. 영주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첩이랑 대화할 수는 없었을 텐데. 세리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언니. 왜? 틀린 말이야? 그 말 그만 좀 하라고. 영주는 자신도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민기의 사진을 보는 순간 오래된 상처가 올라왔다.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세리는 결국 폭발했다. 도대체 30년 전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알아. 뭘? 내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매일 들어야 돼?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기는 죽었어. 나도 알아. 그럼 이제 끝내자. 영주의 입술이 떨렸다. 너한테는 끝날 수 있겠지. 세리가 눈물을 닦았다. 나도 안 끝났어. 영주가 그녀를 바라봤다.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다 망가졌어. 내가 선택했잖아. 알아. 세리가 울면서 말했다. 그래서 내가 벌 받았잖아. 영주의 표정이 흔들렸다. 진이한테 욕먹고 회사도 망하고 돈도 없고. 그게 나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라고 안 했어. 세리는 가슴을 누르며 말했다. 나도 내 인생 감당하고 있잖아. 영주는 입을 다물었다. 세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차민기의 첩으로만 보지 마.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나세리야. 그 말을 남기고 세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영주는 식탁에 남은 사진을 바라봤다. 오래전 젊은 민기가 웃고 있었다. 영주는 사진을 버리지 못했다. 그저 뒤집어 놓았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승현은 오름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승우가 음식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형. 승현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승우가 옆에 앉았다. 형수 연락 왔어? 아니. 전화도 꺼놨어. 승우는 오름을 바라봤다. 승현이 낮게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형.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야?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현의 눈이 붉어졌다. 오름이 아픈 것도 버거운데. 승우가 형의 어깨를 잡았다. 형수 잘못 아니야. 승현이 고개를 들었다. 승우가 말했다. 알지. 뭘? 지금 형수도 제정신 아닐 거야. 승현은 한참 동생을 바라봤다. 너 뭐 하는 거 있어?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승현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겠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승현이 일어났다. 네. 간호사가 작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환자분이 이걸 계속 들고 계셔서. 오름의 손에 마이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재생된 휴대전화가 있었다. 승현은 화면을 봤다. 엄마 음성 메시지.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마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름아. 엄마가 당분간 못 와.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오름이가 눈을 떴다. 아빠. 승현은 급히 휴대전화를 내렸다. 응. 오름이가 물었다. 엄마 어디 갔어?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나 싫어? 승현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니.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오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그날 밤. 마이는 숙박업소를 나왔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택시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병원에서 온 것이었다. 추가 검사 관련 연락 바랍니다. 마이는 메시지를 열었다. 첨부된 결과표를 확인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처음 검사에서 문제가 됐던 일부 수치가 재검 과정에서 달라져 있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 아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부친과의 친자관계 배제 불가. 마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급히 병원으로 전화하려는 순간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마이는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 맞지? 마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남자가 웃었다. 나까지 잊은 거야? 마이의 손이 떨렸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우리 딸 많이 아프다며.